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이거, 자, 오늘도 병진전을 강의하겠습니다. 논작격이에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면 정의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취역론이 나오겠죠. 일단 이 작격장에서는요, 조금 이설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도 또 나오지만 형합격이라든지 로코격까지는 이해하죠. 근데 뭐 형합격 이런 걸 끌어다가 임기용백은 없어요. 그러면서 형합격 이런 걸 끌고 와갖고 요즘 이론에 없는 거를 갖다가 하죠. 오늘도 세 가지가 있어요. 김영종제격, 김영종살격, 정란착격이라고 있어요. 그 정란착격은 3, 7월에 태어난 금일주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참 저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 책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설명을 하고 요즘은 그걸 어떻게 용시로 잡는가를 확인해 드리면 되겠죠. 자, 작격이란 무엇인가 하니 원령에서 쓸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령에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외격에서 취하는 거예요. 바깥의 격에서 어떻게든지 찾아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용지 쓰라 라는 거예요. 그 격은 쉽다. 매우 많다. 그로 이 작격이라 한다. 대략 필요한 것은 간도, 천간으로 뭐가 없어야 되냐면 무관무살, 관살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외격이다. 참 심해천 선생 피눈물 나게 간절하게 살, 관 이것만 아주 주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겠죠. 이 관살이면 그 관살을 용시로 쓰면 되지 쓸데없이 바깥에 나가서 무로 헛수고하지 말아라. 외격을 찾으려고 헛수고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 재성이 투출하면요 오히려 그걸 취하면 된다 격으로. 그러니까 재성관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외격으로 나가라라는 건데 참 답답하면서도 고집스러우신 그 말씀이죠. 그러나 재성이 뿌리가 깊고요 재성이 양립 두 배로 투출하면 역시 재성이 무거웁니까?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써라 이거예요. 불치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외격이다 라고 해서 많아도 써라 라는 거죠. 신약해도 그렇게 쫓아가라. 그런데 첫 번째는요, 오행이 일방수기격이 있죠. 일방수기격은 뭐예요? 오격 있죠. 곡직격. 그렇게 쭉 설명이 되죠. 모기 강할 때, 화가 강할 때. 한 가지 기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주 전체가요. 그럴 때 일방 수기격이 되죠. 곡직격 나왔네요. 나고가 추천했어요. 또 두 번째 합격. 이거 이제 목화기격을 하나 집어넣어 두셨죠. 정인한목해서 목이 강해서요. 이건 목으로 강하고 그럼 이건 수목화 용신이 되는 거예요. 금운이 제일 싫습니다. 관운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도충격 나오는 거예요. 도충격은 뭐예요? 그 글자가 없는데 지지가 한 글자로 쫙 돼 있어 갖고 그거에 반대되는 기운이 오면 그걸 용신으로 잡아라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오오오오 되니까 이건 수가 도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토한테 수는 뭐예요? 제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충격에서요.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재관만 살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에서 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병화는 뭐예요? 수의 관이에요. 그래서 관격으로 잡으셨어요. 도충격. 그렇다 조양 성격이 있어요. 또 이걸 억지로 만든 거예요. 뭐예요? 무토가 병화에 가서 아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토가 그래서 병화가 아련을 한다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 거 했더니 무토와 병화가 같은 사화의 동근이기 때문에 무토가 아련을 병화를 끌고 와서 이것도 뭐예요? 신금한테는요 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전실하면 안 된다. 채워지면 이 병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주 보세요. 병화운이 올 리가 없죠. 6월에 태어난 무토 양년생이니까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금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참 좋아요. 그럼 이걸 종격이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토가 있으니까 조양격이다. 신금일주가 무시간에 태어나면 조양격이다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죠. 억지로 지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반론을 하려고 임시주에서 8격을 가지고 여기다 설명을 해놨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요. 예. 합록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록이 이제 합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을경금이 합을경해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건 뭐예요? 관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토일주에. 예, 합록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든 저러든 이거 토체 목수용주에서 또 불용해요. 대개 보면요, 이렇게 특수격은요, 모체 용조인데 불용이 나와요. 둘 다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화토금으로 흘러라. 예, 사주 대운이 이렇게만 흐르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주는요, 모군이 들어오면 안 되고 수운이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군이 들어오면 이 경신 시간이 있어갖고 기다렸다가 깨버리고요. 수운이 들어오면 이 많은 비겁 때문에 군겁생자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좋죠. 그리고 종할밖에 없어요. 종하는 사주예요. 네, 초강사주가 그러네요. 네, 이것도 또 합록격이죠. 신과 사가 합이 돼서 이건 일주에서 지지에서 합이 들어와도 이건 정제격으로 잡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격이 아니라 잡격에서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이에요. 기명종제격이에요. 명을 버리고 나 자신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재성으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주가 계제 모두 재성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아무런 기운이 없어요. 신이 사이 버리고 나를 버리고 종지한다. 그걸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격은 성대기한다. 크다. 만약 인수가 투출한다 그러면 신뢰 일주는 어디에다 의지하냐? 인수가 생하는 데다 의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 유관살, 관살을 따르지 않는다니요. 기껏 재성 얘기하다 말고 관살을 하는 건 다음번이에요. 다음번에 또 나와요. 즉 역시 무종제, 무종설격 지리는 그 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는 유관살이 부정유관살이 아니라 부정유살, 관살도 아니에요. 부정유제라고 있죠. 네. 다음번이 관살이 나오니까요. 네. 이건 잘못됐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그래서 왕신만의 사주예요. 자, 봅시다. 이거 금이체입니다. 네, 전부 금이체예요. 을목도 있지만 이거 양쪽에 있는 을목 이거 용신으로 잡을 수가 없죠. 왜? 용신의 힘이 용력이 부족하고요. 일주는 더군다나 약하죠. 금체 화목용도에서 불용해요. 네, 화목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왕신만의 명이다. 운은 상시군과 재앙으로 가라. 예, 맞습니다. 병화의 상식은 뭐예요? 목이죠. 네, 목이고 재도 좋다라고 한 게 이거죠. 예. 상식이 목이 아니라 인성이죠. 이거는요. 토금물로 흘러가라는 거죠. 네. 금운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요. 수운도 좋습니다. 네, 수운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금의 용신이기 때문에요. 관운도 좋다고 하는 것이죠. 마땅치 않은 것은 뭐예요? 신왕한 거 마땅치 않다. 그럼 결국은 화운으로만 안 흘러면 됐다는 것이죠. 이 사주 6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화운은 평생 죽어도 아니죠. 네, 그렇다. 이 김영종제 이론을 현재도 응용하는 이론입니다. 본인과 정단 선생님과 함께 개발한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차용론으로도 금치 화목용제에서요. 화목이 전무해서 토금수 순영을 한다. 금영식이다. 이 병술대우는 병술은 병화만 안 좋아요. 정화도 좀 안 좋은데요. 예. 해, 술, 해, 자축, 인, 묘, 진 이렇게 쭉 흐르니까 좋죠. 예. 모고는 그래도 그럭저럭 들어와도 깨지는 거지 사주에 혼란은 일어나질 않죠. 화운이 제일 안 좋습니다. 자, 왕신만의 사주를 볼까요?
예, 이 운도 괜찮아요. 예, 들어와서 깨지니까요. 예, 임진, 사운이 들어오면 이 사운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래 살 사람이네요. 사축 금극을 이루죠. 예, 이 운이 지나야 많이 운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 병술대운은 안 좋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나 뭐 술은 괜찮은데 병장화가 초년에 아주 어렸을 땐 좀 고생 좀 하겠네요. 예, 다음 김영종살격이에요. 예, 사주에서 개살 모두 살이 있으면 일주가 묵은할 거 아니냐. 그러니 사이종지라 버리고 일주를 버리고 따르는 것이다. 격이 성대기할 것이다. 만약 이 상식 안 되죠. 즉 살수제 제함을 받으니까 부정 따르질 못한다. 유인즉 인이 화살에서 또 부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시랑의 명조예요. 예, 이 사주는요. 6월에 태어난 을목일주예요. 이거 화운으로 들어오면 안 좋은데요. 금체 화목령조에서 불용을 하는데 화운으로 돌아오게 생겼네요. 보세요. 예, 6월에 태어난 운년생이니까 결국은 화운은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분란이 일어나겠죠. 이 신앙의 명조다. 어려서 고생 좀 하겠네요. 이거는 재관인데요. 마땅치 않다. 신앙한 건 식상적 끓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식상은 뭐예요? 먹생 하니까 더 끓인다라고 했죠. 우기라고 해서 무기로 알았어요. 우기 더 끓인다라고 해서 이거 화운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거 뭐라고 했겠죠. 그렇다. 역시 김영종살격도 현재 통용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오행창론은요, 듣기격으로 나와요. 토금수 순영하죠. 금영신이에요. 그러면 대운이요. 갑신, 개미, 이모, 신사, 경진, 기묘, 무진한데 사운이 화대운은 불미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시랑의 명조입니다. 어려서 고생 좀, 아유, 이게 진짜 고생하겠네요. 지금 고생합니다. 개미, 고생하죠. 경진 좋고요. 이 이후에는 그래도 들어와도 괜찮긴 한데, 싹 좋은 운은 아닙니다. 시랑 정도야, 뭐, 아버지 백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뭐, 다 직업을, 네 가지 직업밖에 없으니까요. 부모 복만 잘 타고 나면 궁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정란 착격이에요. 이게 이제 이건 지금 현재 없는 이론인데요. 금수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경금생 3,7월이에요. 이런 격인데요. 이 신자진 인술추라면요 안 되죠. 신자진 충 인호술 하면 안 되고요. 재관인수가 합이 충지하면은요, 만약 병정, 유, 사오 있으면 현유, 재관에서 무대의 충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비정란착격이다라고 해서요, 이거는 금수로 다 이루어진 것을 정란착격이라고 합니다. 정란이라는 건 뭐냐면 우물정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난간 난자예요. 옛날에는요, 우물을요, 네 개의 나무로 다 싸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요. 나무로 쌓다가 그 다음에 돌로 쌓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 이 나무로 싼 우물을 봤습니다. 곽통제일학이다. 운에서는 분리 전실, 이 전실이라는 건 뭐냐? 이거에 반대되는 운이 전실이에요. 그러니까 화운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나머지는 다 길하다라는 것이죠. 예, 화운 빼고는 이거 다 길한 겁니다. 예. 금체 화목령제에서 불용이니까요. 예. 여기에 이제 서로가 평준을 달았는데요. 이 경자신선 뭐 경에서 이에 자세한 설명을 보면 이 기억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현대명리학
자격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고요. 10여 첨의 상권에서는 이런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자격에 넣는지 의도가 이상해요. 예. 그래서 금체 화목연교에서 화목이 전무해서요. 예. 금수로 흘러야 되는 사주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곽통제네요. 자, 곽통제면이에요. 신월에 태어났죠. 양년생이에요. 예, 그 목도 좋고요. 아, 수도 좋고요. 목운도 좋아요. 들어와서 당하지 않으니까요. 예, 분란이 안 일어나죠. 화운이 제일 안 좋습니다. 곽통제명을 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술은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진술충에 대해서 좀 흔들릴 것 같지만 네, 다음은 다 괜찮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엉뚱한 소리가 나오네요. 형 합성격이에요. 아까는 록 합격이었죠. 이 형은 예를 들어서 합록이나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인형사 하죠. 그러면 인목이 사화를 끌고 온다든지 사화가 인목을 끌고 온다든지 해서 쓰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일주를 관계돼서 분명하게 재관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재관만. 그러나 저러나 이런 이론은 필요 없는데 그래도 책에 써 있으니까 저는 그죠? 지치지 않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치운론을 들어갈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